안녕하세요, 하비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드 그레이딩의 원리와 그레이딩 서비스별 등급 부여 방식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편 그레이딩 소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카드 그레이딩의 기준은 상태가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닌 상태가 얼마나 흠이 없는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얼핏 같은 말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4과목을 평가하는 자격증 시험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평균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다른 하나는 한 과목 70점 이하 시 과락인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시험에서 4과목 각각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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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점을 받았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은 있어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지원자인지를 보는 첫 번째 시험에선 평균 90점으로 합격의 기쁨을 맛보겠죠. 반면 모든 면에서 기준 이상인지를 검증하려는 두 번째 시험은 60점을 받은 과목 때문에 불합격이 됩니다. 카드 그레이딩의 평가 시스템은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조금 전 시험의 예를 센터링, 코너, 엣지, 서피스 등 4가지 항목으로 카드 상태를 평가하는 그레이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만약 센터링, 엣지, 서피스는 10점짜리지만 코너가 6점짜리 카드라면 최종 그레이딩 점수는 총점 36점, 평균 9점의 종합 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코너 6점이 기준이 되어서 종합 등급도 6, 7점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무엇 하나 완벽하진 않지만 4가지 항목 모두 8점에 해당하는 카드라면 평균은 앞에 카드보다 낮지만 종합 등급 점수에선 오히려 더 높은 8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그레이딩의 선발주자였던 PSA는 4가지 항목에 대한 개별 점수 없이 오로지 종합 점수만 부여해왔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엔 상태가 좋다고 생각해서 등급을 의뢰한 카드가 8점으로 돌아오더라도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런 등급이 나왔는지 알 도리가 없었던 거죠. 이건 후발주자였던 SGC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99년 BGS가 등장하면서 수집가들에게 등급 상정 방식에 대한 약간의 투명성과 통찰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바로 종합 점수뿐만 아니라 센터링, 코너, 엣지, 서피스 4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등급 점수까지 별도로 부여한 것이죠. 이런 세부 등급 점수는 카드 상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레이딩 서비스가 카드 상태에 대해 어떻게 세부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등급 서비스 업체에서 4개 항목 중 가장 중요시하는 세부 항목은 바로 코너와 센터링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eye appeal, 즉 눈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요소이자 외관상 더 매력적이고 끌리는 카드 여부를 결정짓는 게 바로 코너와 센터링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향은 PSA, BGS, SGC 등 메이저 등급 서비스는 물론 최근 신생업체인 HGA, CSG 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먼저 센터링 같은 경우는 PSA가 BGS보다는 약간 더 여유를 줍니다. 각 서비스의 그레이딩 스탠다드 표를 보면 같은 젠민트 레벨에 대해 BGS는 앞면 50대 50, 뒷면 60대 40의 센터링을 요구하는 반면 PSA는 앞면 60대 40, 뒷면 75대 25로 후한 편입니다. 한 단계 낮은 민트 레벨로 보더라도 BGS는 전면 55대 45, 뒷면 70대 30, PSA는 전면 65대 35, 뒷면 90대 10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뒷면의 센터링에 대한 두 업체의 차이가 큰데요. 이는 아이어필의 측면에서 카드 뒷면에 대한 PSA와 BGS의 견해차를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꽤나 흥미롭죠. 코너는 모든 등급 서비스가 가장 까다롭게 보는 세부 항목입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종이 소재로 제작되는 카드의 특성상 가장 쉽게 손상되는 부위가 바로 코너이기 때문인데요. 흔히 딩이라고 부르는 코너 눌림이 일반적이고 마찰로 인해 코너가 닳거나 아예 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등급 서비스는 최상급 코너에 대해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봤을 때도 샤프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에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의 흠집이나 손상이 있다면 최고 수준의 등급 점수를 기대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아이어필의 관점에서 카드의 뒷면보다 앞면의 코너 손상을 더 치명적인 것으로 간주하죠. 다만 같은 코너 손상이라고 해도 그레이딩 서비스별 알고리즘에 따라 종합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는데요. PSA는 다른 상태가 아무리 좋더라도 특정 세부 항목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중에서도 코너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의 종합 등급을 그대로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세부 항목 점수가 공개되는 BGS나 HGA를 보면 약간의 익스큐즈가 허용되는 알고리즘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센터링 9.5점, 엣지 10점, 서피스 9.5점, 코너 8.5점인 카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카드가 PSA로 가면 이 낮은 코너 점수 때문에 종합 점수에서 10점이나 9점은커녕 8.5점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BGS는 자체 알고리즘에 따라 가장 낮은 세부 항목 점수인 코너 8.5점에 0.5점을 더해서 종합
종합점수 9점으로 산정합니다. 심지어 HGA는 같은 세부 등급 점수를 두고도 다른 규칙을 적용해서 종합등급을 9.5점까지도 부여해줍니다. 이런 서비스별 알고리즘과 그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코너나 엣지가 손상되기 쉬운 편인 두꺼운 카드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코너 또는 엣지에선 흠이 발견되지만 다른 세부 항목에서 만회가 가능하다면 PSA보다는 BGS나 HGA에서 더 괜찮은 종합점수를 기대해볼 만하죠. 반대로 베테랑 수집가들이 두꺼운 카드를 PSA 보내길 주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피스의 상태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건 역시 스크래치, 즉 긁힘 자국인데요. 스크래치는 크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스크래치는 인쇄 과정에서 기계에 의해서 카드 표면에 생긴 직선형의 긁힘 자국인 일명 팩토리 스크래치를 가리키고요. 후천적인 스크래치는 인쇄 후 팩에 포장되기까지의 과정 혹은 팩 밖으로 나와서 수집가의 손을 타면서 생기는 흠집을 말하는데, 이런 흠집은 보통 산발적이고 불규칙한 모양이어서 팩토리 스크래치와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 두 종류의 스크래치 모두 카드 표면 상태의 점수를 크게 깎아먹는 요소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PSA가 BGS에 비해 팩토리 스크래치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PSA 역시 BGS 못지않게 팩토리 스크래치를 큰 감점 요소로 본다는 경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외에 변색, 오염, 찍힘, 주름 등이 서피스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빛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온도 및 습도 변화가 심한 곳에 카드를 보관하면 변색이 발생하기 쉬우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급사의 특성에 따른 변수도 고려 대상인데요. PSA는 다른 등급 서비스들과는 달리 10점과 9점 사이에 9.5점이란 단위가 없기 때문에 PSA에선 9점에 머무를 카드도 다른 서비스에선 일종의 반올림 효과로 9.5점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서비스라면 9.5점을 받을 카드가 PSA에선 9점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 배제할 수 없는 또 하나가 바로 그레이더의 주관입니다. 각 그레이딩 서비스별로 정해둔 매뉴얼은 있지만 그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건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워낙 다양한 경우와 변수가 얽히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카드가 같은 서비스에서 등급을 받더라도 어떤 경우엔 10점, 어떤 경우엔 8점을 받는 일도 다분합니다. 또 카드의 상태가 9점과 10점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 너그러운 성격의 그레이더는 10점으로 올려서 평가해주는 반면 엄격한 잣대의 그레이더는 9점으로 내려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복불복에 가까운데 한편으론 그게 또 그레이딩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카드 그레이딩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와 내 카드에 맞는 그레이딩 서비스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비코리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